NBA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트레이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달라스가 루카 돈치치를 레이커스로 보내버린 사건은 정말 다른 급이었습니다. 보통 슈퍼스타를 보내는 팀은 리빌딩을 하거나 미래 드래프트 자산을 쓸어 담거나 최소한 이 정도면 이해는 된다는 명분이라도 남깁니다. 그런데 달라스는 25세의 프랜차이즈 슈퍼스타를 보내면서도 리빌딩도 아니고 압도적인 지명권 패키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나이가 많은 앤서니 데이비스 중심의 즉시 전력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달라스는 왜 루카 돈치치를 버렸을까? 겉으로 드러난 달라스의 설명은 단순했습니다. 니코 해리슨 단장은 트레이드 직후 수비가 우승을 만든다고 말했고,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올 디펜시브급 빅맨이 지금도 앞으로도 더 좋은 우승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에 인용된 발언도 거의 같습니다. 즉 달라스의 공식 메시지는 우리는 무너지는 팀이 아니고 리빌딩도 아니며 지금 당장 우승하기 위해 더 맞는 선수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많은 팬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루카 돈치치는 그냥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이미 MVP급 생산성을 증명했고 2024년에는 달라스를 NBA 파이널까지 이끈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NBA 공식 기사와 로이터,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당시 돈치치는 이미 5차례 올 NBA, 5차례 올스타에 선정된 세대급 자산이었습니다. 이런 선수를 25세에 보내는 건 보통의 농구 상식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유를 보려면 달라스가 공식적으로 한 말보다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을 봐야 합니다. ESPN의 장기 취재와 로이터 보도를 보면 달라스 내부에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돈치치의 컨디셔닝, 식단, 몸관리, 내구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었습니다. 즉 달라스는 돈치치를 지금 당장 최고인 선수로는 봤지만 슈퍼맥스를 걸고 향후 5년 이상 맡길 선수로는 점점 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는 수비와 우승 철학을 말했지만 내부의 핵심 정서는 불신에 가까웠습니다. 이 불신은 단순히 몸이 좀 무겁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ESPN은 달라스 내부가 돈치치의 접근 방식이 장기적인 내구성을 해칠 것이라고 믿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2025년 여름이면 돈치치는 달라스와 5년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슈퍼맥스 계약이 가능했는데 구단은 그 직전 시점에 그를 트레이드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달라스가 이 정도 거액을 장기적으로 맡기기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강한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달라스가 돈치치를 실력이 부족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력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문제는 달라스가 돈치치를 재능은 초특급이지만 관리와 문화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프랜차이즈 얼굴은 아니다 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니코 해리스는 트레이드 직후 컬처라는 말을 반복했고 구단 공식 기사도 그 단어를 전면에 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돈치치 본인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달라스 조직이 돈치치를 다루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ESPN의 2025년 4월 장기 취재를 보면 돈치치 시대가 실제로 무너지기 시작한 건 트레이드 직전, 며칠이 아니라 그보다 약 18개월 전이었습니다. 달라스는 퍼포먼스와 헬스 스태프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돈치치가 신뢰하던 인물들을 밀어냈고 이후 새 체계와 돈치치 측 바디팀 사이의 신뢰가 계속 깨졌습니다. 그 시점, 관리 방식, 누가 선수 몸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느냐를 두고 갈등이 누적됐고 그 누적된 균열이 결국 트레이드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즉 이건 단순한 체중 문제만이 아니라 선수와 조직의 관계 파탄이기도 했습니다. 달라스의 진짜 문제는 돈치치의 몸만이 아니라 돈치치의 몸을 둘러싼 통제권이었습니다. 구단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지 않는 슈퍼스타를 위험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고 결국 그 불신이 농구적 판단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재능의 크기보다 통제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달라스 프런트의 가장 큰 오판이 나옵니다. 그들은 돈치치의 현재 문제를 돈치치의 미래 전체로 과대 일반화했습니다. 젊은 슈퍼스타의 컨디셔닝 문제는 교정 가능할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고 관계가 회복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스는 그 가변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지금 불안하니 앞으로도 위험하다는 쪽으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오판은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마크 큐반조차 나중에 공개적으로 트레이드할 수는 있어도 더 좋은 딜을 받아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ESPN의 보도와 후속 기사들을 보면 달라스는 공개적인 시장 경쟁을 붙여 값을 끌어올리기보다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레이커스는 세대급 자산을 비교적 낮은 대가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달라스는 돈치치를 보내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받아내야 할 최대치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오판은 팬과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었습니다. 니코 해리스는 나중에 자신이 팬들이 돈치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대로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ESPN과 AP 계열 보도에 따르면 트레이드 이후 달라스 현지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경기장에선 Fire 니코 구호가 반복됐습니다. 연합뉴스도 같은 흐름을 전했습니다. 즉 달라스는 단순히 선수를 판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정체성의 일부를 스스로 도려낸 것이었습니다. 국내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농구 매체들은 이 트레이드를 대체로 레이커스가 미래를 샀다는 프레임으로 봤고, 점프볼과 바스켓 코리아 기사들도 달라스 쪽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톤이 강했습니다. DC 인사이드 이슈피드 계열 노출 기사에서도 이 트레이드는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 중 하나라는 식으로 소비됐습니다. 물론 이런 커뮤니티 반응은 근거의 중심이 될 수는 없지만 대중이 이 거래를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보조 신호로는 충분했습니다. 그럼 레이커스는 왜 웃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레이커스는 돈치치의 리스크를 모른 게 아니라 그 리스크보다 업사이드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본 겁니다. 25세의 글로벌 슈퍼스타, 이미 파이널 진출 경험이 있고 득점왕급 생산성이 검증됐고 르브론 이후 시대의 프랜차이즈 얼굴이 될 수 있는 선수, 이런 자산은 원래 시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언제까지나 현재일 수 없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는 훌륭한 선수였지만 레이커스의 다음 5년, 7년, 10년을 책임질 프랜차이즈 중심축으로 보기에는 나이와 부상 이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돈치치는 나이가 어리고 이미 리그 최정상급 볼 핸들러이며 레이커스라는 브랜드와 결합했을 때 농구적 가치뿐 아니라 흥행 가치까지 엄청나게 커집니다. 레이커스는 지금과 미래를 동시에 산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레이커스는 돈치치를 데려온 뒤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코너스톤으로 취급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돈치치는 2025년 8월 레이커스와 3년 1억 6,5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었고, 레이커스 수뇌부는 이를 중대한 순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달라스가 장기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본 선수를 레이커스는 몇 달 만에 팀의 미래로 묶어버린 겁니다. 결국 같은 선수를 두고 한 팀은 위험 자산으로 봤고 다른 팀은 시대 교체의 해답으로 본 것입니다. 이 대비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달라스는 돈치치를 통제되지 않는 위험으로 봤고 레이커스는 돈치치를 감수할 가치가 너무 큰 기회로 봤습니다. 달라스는 이 선수의 몸이 앞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레이커스는 그렇다 해도 이런 급의 선수는 일단 데려오고 나서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쪽은 리스크 관리에 집중했고 다른 한쪽은 프랜차이즈 가치 극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결정에서는 대개 더 큰 재능을 잡은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재능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재능 자체를 새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몸 관리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도 돈치치급 창조성과 볼 지배력, 공격 생산성을 가진 선수는 리그에 거의 없습니다. 달라스는 그 희소성을 끝까지 버티지 못했고 레이커스는 그 희소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트레이드의 본질은 달라스가 미쳤다. 같은 감정적 한마디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스는 리빌딩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만 판 것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컨디셔닝과 문화에 대한 불신이 슈퍼스타의 자산 가치를 이겨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불신이 누적되자 달라스는 세대급 재능을 더는 장기적으로 품고 갈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너무 이른 시점에 너무 낮은 가격으로 너무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레이커스가 웃은 이유도 단순합니다. 그들은 돈치치의 결점보다 돈치치의 희소성을 더 크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역사를 돌아보면 레이커스는 늘 이런 팀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논란이 있어도 결국 리그를 움직일 급의 얼굴을 잡는 팀. 돈치치 트레이드는 바로 그 레이커스식 사고가 다시 한번 통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라스는 돈치치의 문제를 너무 크게 봤고
레이커스는 돈치치의 가치를 더 크게 봤다. 그리고 슈퍼스타 비즈니스에서 이런 차이는 종종 프랜차이즈에 10년을 갈라놓습니다. 어쩌면 몇 년 뒤 이 트레이드는 이렇게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달라스가 루카 돈치치를 버린 사건이 아니라 레이커스가 루카 돈치치를 가져가며 다음 시대를 선점한 사건으로 말입니다.